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채소들 모두 작은 씨앗을 통해 자라난 것들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는 우리 종자를 심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먹는 채소 셋 중에 하나, 심지어 즐겨 먹는 청양고추까지 수입 종자로 키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종자 주권을 되찾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 10만여 종, 국내 최다 유전 자원을 보유한 기업 아시아 종묘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 한번 봐주십시오. 맛있는 보쌈 그리고 쌈, 채소, 과일 뭐 한가득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쌈, 채소는 상추, 깻잎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영양 만점의 채소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이 채소의 씨앗을 생산하는 종자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볼 강소기업,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아시아 종묘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배추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인도 양배추 종자 시장 점유율 1위, 바로 우리나라 종자회사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국내 최초로 새싹 채소, 쌈 채소 등의 틈새 시장을 개발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탄저병 내성을 지닌 고추 종자를 상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종자 시장인 미국에서 최고의 품종에게만 수여하는 우수 품종상을 수상,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 잠깐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뭐 풀이 이리 많네 얘. 아이고 얘 들어오는데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해야 얼굴도 자주 보고 그러지. 이 포크레인 가지고 한싹한 미르고 있어 저게. 이번에 뭐 작가님 좀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외로 예. 올해 지금 착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때깔도 좋고 예. 지금 80일 지나고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줄기가 다 죽어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구속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예. 일반적인 단호박 그 생산량에 뒤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땅콩 단호박. 다른 말로는 버터넥 호박이라고 하는데 땅콩 호박이라고 네. 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인데 아시아 종목에서 육종 도입해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우리 회사만 지금 독단적으로 나오는 거지. 생긴 거는 지금 땅콩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또 호박으로서 또 분질도 높고. 이렇게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일반 우리 단호박 보면은 호박 특유의 향이 약간 비릿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그런 향이 없어요. 고소한 맛이 쨍인데도. 뒤 끝이 약간 뭐랄까 해야 되나 담백한 맛 예. 그런 게 나고 그렇죠. 너무 달지도 않고. 뭐랄까 저 몸에 좋은 느낌. 이건 왜 키우게 되셨어요? 일반 단호박은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많은 양을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농가 수익성을 주는 작물로 찾다 보니까 이는 이제 땅콩 호박 제작이 된 겁니다. 올해는 첫 재배지만 아무래도 이런 특이한 성분을 지닌 그런 농작물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먼저 지어보게 된 겁니다. 이 땅콩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이곳 김장수 씨 농가에서는 땅콩 단호박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보라색 채소하면 가지만 떠오르셨죠? 그런데 이곳엔 보라색 파프리카도 있고요. 게다가 보라색 고추까지. 이 특수 작물들이 지닌 다양한 색상들 속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 농작물을 대비를 했을 때 한 3배 정도? 3배 정도의 고수익이 생겼어요. 네. 주로 이제 그 아시아 종모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모사보다는 월등한 그 선택의 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지닌 종자가 한 품목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품목을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 아시아 종묘에서는 연간 200톤의 씨앗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씨앗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 뒤 그 씨앗이 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원하는 장소에서 잘 자라나는지 오랜 시간 돌보면서 관찰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품종 하나가 탄생하는데 평균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된 종자들은 발화 시험을 거친 뒤 다시 15번의 정선 과정을 통해 최적의 무게와 모양, 크기, 상태를 지닌 것들만 엄선해서 상품으로 출고됩니다. 여기는 아시아 종묘의 가장 중심부로서 종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항온 항습 창고입니다. 종자에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입니다. 종자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온 항습실은 장기간 종자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시아 종묘는 해외 36개국 340개 거래처의 종자를 수출, 연간 약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품종들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늘어난 품종의 수도 상당한데요. 지금 이제 계속 신품종 개발해서 지금 1,600여 가지 됩니다. 제품이 1,600여 가지가 됐어요. 네. 아시아 종묘는 질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신품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는데요. 종자계의 특허권이라 할 수 있는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 및 등록을 한 품종만 164건에 달합니다.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미리 올해 벌써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고요. 그래서 연구소가 여기 있다는데 어떻게 다 비닐하우스밖에 없어? 응? 저 안녕하세요. 여기 연구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가만, 이게 여기가 연구소예요? 가만있어, 여기가 연구소면은 연구원분들.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아, 농부라고 해도 예? 믿을 정도예요. 얼굴도 까마시고. 예, 또 다른 모습의 농부죠. 그렇죠. 예. 종묘회사니까 당연히. 아, 지금은 어떤 작업을? 아,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네. 베이비 채소, 베이비립 채소를 예. 지금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개발하신 거? 예, 예. 예, 어떻게 상태 어때요? 지금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아, 그럼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왜 그런지 분석하시고 네, 맞습니다. 최적의 이 상태로 이렇게 자라도록. 네, 네. 아, 두 분이 대단한 분들이시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예, 뭐
직원 사이죠. 아, 예. 동료, 여성연구원, 남성연구원. 그러시군. 아시아 종묘는 직원의 30%가 연구직인데요. 현재 매출의 10% 수준인 연구 개발비를 2020년까지 매출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분자 마커라는 생명공학 기법을 사용하여 순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녹색산업은 그랜드마트라는 신품종의 DNA를 추출한 다음에 분석한 것이고요. 붉은 선과 파란 선은 각각 이 그랜드마트라는 신품종의 부계와 모계의 DNA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DNA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개발한 신품종이 엄마를 따라가지도 않고 아빠를 따라가지도 않는 진짜 신품종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종자의 순도를 검증하는 분자 마커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하나의 계통이에요. 순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를 많이 만들면 품종을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파프리카를 연구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파프리카예요. 네, 파프리카. 지금 파프리카 한 잎당 700원에서 800원에 팔아요. 한 종자 한 잎당.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금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금보다. 지금 외국에서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노예트를 1년에 70억, 80억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면은 노예트를 절감할 수 있죠. 금보다 더 비싼 씨앗, 이런 걸 골든 씨드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세계는 이 골든 씨드를 선점하기 위한 종자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유전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는데요. 대한민국 최다 유전 자원을 보유한 아시아 종묘. 여기 보관된 10만여 종의 유전 자원들이 아시아 종묘 최고의 자산입니다. 위원회 종자를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어떤 종자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품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궁금한데 안에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회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예요,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육성해온 귀중한 계통들이 들어있는 거죠. 엄마 아빠도 있고 이제 병에 강한 다양한 그런 계통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계통들을 합했을 때 10만 종이 넘는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유전 자원들의 조합으로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종류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종자 산업의 미래, 나아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종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이야, 어유 채소가 아주 그냥 싱싱하네 그냥. 예? 쌈채소가 있어야 쌈이 맛이 나요. 고기 먹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채소가. 필수죠. 네. 아시아 종묘 씨로 만든 채소인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요? 네. 색깔 있는 채소라도 몸에도 좋고 네. 안토시아닌 가득 들어 있어서 몸에 아주 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참 맛있고 영양가 높은 채소들의 종자를 생산하시는 아시아 종묘를 이끌고 계시는 류경호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 종묘가 그동안 이룬 업적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남들이 안 하는 씨앗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허브란 것을 한국에 처음 도입을 했고 아, 허브 처음 하신 네, 분이 예.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쌈채소 예.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다양한 채소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쌈채소를 했고
아, 쌈채소라는 그 개념도 처음 도입하신 분이. 네네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덕분에 아주 그냥 쌈을.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싹채소 시장을 이거요? 새롭게 개척을 했고. 새싹.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린 상태, 벌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는 자연농법 채소에서 어린 잎 채소 시장을 만들게 됐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씨앗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 씨앗 어디서 만들어요? 저희가 그 계약 농가가 있습니다. 아. 농가들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머니, 아버지 씨앗을 주면 네. 그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가져오시죠. 아. 그러면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 예,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아니, 사장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제 생산지가 공개되면 그렇죠. 유전자원이 빠져나가죠. 누군가 이렇게 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종자를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이 유전자원을 뺏길 때는 1, 2분이면 뺏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시는데 걔가 빼갈까 봐. 그죠? 약간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극비리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류경호 대표가 종자 보안에 민감한 건 지금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대부분 외국 종자들이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배추를 올해 심어보니까 이 대박나를 심어보니까로 조금 피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가 이 나이가 먹어서 삐쩍삐쩍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온 것이 정상인데 이 밭 토질에 따라서 틀린 건 몰라도 구가 좀 얕은 것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보강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품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구가 이렇게 약간씩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금년에 가뭄이 심각해서 심해서 그래서 이제 물 부족으로 해서 이제 구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원래 이제 이 품종 자체는 납작한 품종이거든요. 수확기가 한 10일에서 15일 지났잖아요. 적기가. 그래서 이제 수확기 지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일시에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특히 이제 일본 품종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대박나 양배추가 이제 보완한 거거든요. 좀 늦게 터지게. 그 국산 품종하고. 품종은 좀 나은 편이죠. 훨씬 좀 늦게 터지는 감이 있죠. 그게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양배추 중 90%는 외국 품종으로 키운 겁니다. 이 농가는 잘 터지지 않는 국산 양배추 품종이 있다고 해서 아시아 종묘 종자를 심은 건데요. 이게 속 내용이 피가 얇을수록 맛이 더 좋거든. 네.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박사님한테도 피를 좀 두껍게 주면 우선 농민으로서는 덜 터져야 하니까. 근데 먹는 데는 이게 하자가 없어. 근데 시장 상품성을 누가 다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지. 사실 농부 입장에서 종자를 바꾼다는 건 큰 모험인데요. 우리나라 양배추 종자들의 90%가 외국 종자다 보니 우리 농산물들이 외국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안타까워 이번에 국산 종자를 심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추나 무나 양배추나 모든 종자를 당근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본산. 국내 채정을 안 해요. 우리 국내산 종자가 좋은 것이 나오면은 우리 국내산 종자를 심어서 해야지 왜 하더니만 외국산을 갖다 심어서 그럽니까? 우리 국내산 종자가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산 종자가 좋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심으면 역시나 더 좋고 못했기 때문에 갖다 심은 거지. 국내산 종자가 좋은 것이 나오면 심으라 해도 안 심어요, 외국산 종자. 종자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근본이고 작물 재배의 기초이고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 무한대로 확대되는데 이런 원초적인 것은 어느 한 회사나 한 품종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가격 정책에 의해서 국내 농가들이 많이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계의 종자들이 심어서 먹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식량위기라든지 이러한 시대에 큰 위기에 봉착할 경우 우리의 내부적인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산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냉해 문제로 우리나라 이 쌀 재배가 한 3분의 1 정도로 급격히 감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그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우린 더 많은 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쌀 가격을 낮춰야 줘야 되는데 외려 3배 가까이 가격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즉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겁니다. 이런 종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식량 안보하고 직결되는 어떤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간 산업이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그 시장에 어떤 맡겨둘 만한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IMF 당시 우리나라 종자회사 70%가 외국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 종자들이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부에서 잃어버린 종자 주권을 되찾기 위해 골든 시드 프로젝트 GSP 사업을 통해 국산 종자 개발 및 보급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의 양배추들도 이 GSP를 통해 개발한 종자인데요. 생각이 있고 사업 때는 줬어요? GSP 사업 때는? 또 거기를 경험이 없어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경쟁업체이 경쟁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국내 업체에 마켓 쉐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쟁업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본 업체가 경쟁업체지 저희끼리는 아직은 경쟁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의 개념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켓 쉐어가 제가 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넘어간 그때부터는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경쟁이라는 말은 좀 우습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주 목적은 앞으로 이제 국내 종자가 최소한 우리나라 종자 시장의 거의 100%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5%입니다. 지금 1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업이 9년 동안인데 그 동안에 거의 한 7, 80%를 우리들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시아 종묘에서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송준호 소장. IMF 당시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무너지면서 외국 종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서 개발한 종자도 잃고 직장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든 품종이 정말 대박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백만 불, 500만 불 이상씩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을 제가 개발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품종의 유전자원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팔아버리니까 막상 한국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구를 안 하겠다. 모든 유전자원을 다 가져갔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20여 년을 제가 한 분야만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만 연구를 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황당했죠. 20여 년간 연구한 모든 걸 빼앗기고 나서 종자 주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지금의 류경호 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함께 되살리자며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뛰게 되는데요. 식당에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식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팔려고 그랬죠. 아, 제안이 왔었군요. 네. 네. 근데 제가 저만 조차고 그 폐업을 하고 또 이걸 팔고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죠. 종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을 경우에는 식량 위기 컨트롤 타워가 외국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고민이 많았고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지켜야만이 농가들한테 미래의 그 경영에 확신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무기를 저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가다듬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했죠. 외국에서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종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새싹 채소, 쌈 채소 등 틈새 시장을 개척해 국내 종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가 한 450억 달러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자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할 거고요. 아시아 종묘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내에서 우리 먹거리 시장에 어떤 맞는 어떤 그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확한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왔거든요.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연구원들을 해외 장기적으로 좀 파견해 가지고 그 나라 그 토양과 기후에 맞는 어떤 그런 종자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데 좀 더 이렇게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12억 인구 중에 40%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인도 요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채소가 바로 이 양배추인데요. 하지만 인도엔 겨울이 없어 양배추 씨앗을 채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배추 종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 세계 36개국 340개 거래 업체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 종묘. 가장 먼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양배추 종자 수출에 주력한 결과 현재 양배추 수출액 232만 불 중 117만 불이 인도에 수출해 거둔 성과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브랜드를 판매를 하진 않고 한국에서 인도 회사하고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B2B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로서 인도 실제로 농민이라든가 딜러들을 다 만나가지고 저희가 저희 종자를 판매하고 그런 데는 그 자금력이라든가 인력 쪽에서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도의 굵직굵직한 회사들, 그 회사들을 통해서 저희 우수한 품종들을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그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품종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들이 수량적으로도 그렇고 품종 수를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죠. 인도에서 재배되는 양배추 중 30%는 아시아 종묘의 씨앗으로 재배된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인도 양배추 종자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 am proud to say that almost 50% of our cabbage purchases are from Asia seeds. Thank you. You mostly work with us on cabbage. So, is there any other plan or whether you can work on other crops of Asia seed? I remember seeing in your field day 1 or 2 red cabbages. Yes, yes. We also have a red cabbage, but one problem is somewhat difficult to produce seed. Then No, but any now we have secured around 20 kg of seed. 거래처에서 아시아 종묘의 적양배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처에서 원하는 만큼 적양배추 종자를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from my personal side, I am saying, if the supply is good and up to the demand, yes, we ourselves we can reach around 8,000 kilos per annum, and probably if the same thing continues, the supply is taken care. I think Asia Seed is already number 1 in cabbage seeds in India currently, and maybe if you take the share of the entire Indian seed market in cabbages, probably Asia Seeds would have already reached around 30-35% of market share in cabbages. Of course, it is number 1. 아시아 종묘는 인도의 60여 개의 거래처를 지니고 있는데요. 양배추 종자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다니며 문제는 없는지 수확량을 파악하곤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양배추 수출한 거 품종은 디센트한데 지금 이쪽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점점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기후와 토양에 최적화시켜서 양배추 종자를 개발했는데요. 인도 양배추는 우리나라의 것보다 작고 동그랗습니다. Our variety, even from the early beginning, it started forming. So even they want to stay harvest early, they can even harvest early, like this one. This can also be sellable now in the market. 이번에 아시아 종묘의 양배추 종자를 처음 심은 농가인데요. 다른 때보다 일찍
양배추 속이 꽉 차서 농부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ನೀವು ನೋಡಿರಲಿಲ್ಲ ಆದಾಗ ನಿಮಗೆ ಮಾರ್ಕೆಟ್ಗೆ ಯಾವಾಗ ರೇಟ್ ಸಿಕ್ಕಿದ್ರು ಹಾಕ್ಬೋದು ರೇಟ್ ನೋಡ್ಕೊಂಡು ನೀವು ಕಟಾವ್ ಮಾಡಬಹುದು ಆ ರೀತಿ ದೇ ಫೀಲ್ ಹ್ಯಾಪಿ ನೌ ಬಿಫೋರ್ ಆಕ್ಚುಲಿ ದೇ ನೆವರ್ ಸೀನ್ ಲೈಕ್ ದಿಸ್ ಕೈಂಡ್ ಆಫ್ ಸ್ಟ್ರಕ್ಚರ್ ಇನ್ಸೈಡ್ ಸೊ ವಾಟ್ ದೇ ಫೀಲ್ ನೌ ಆಫ್ಟರ್ ಕಟ್ ಅಂಡ್ ಶೋಯಿಂಗ್ ಎಕ್ಸ್ಪ್ಲೇನ್ ಅಬೌಟ್ ದಿಸ್ ಒನ್ they feel very happy. And when compared to the other competitor varieties, like suppose if the cabbage market price is not very good in the market, you can because our variety has a better tolerance to cracking, so they can keep on a field without any bursting. And when maybe somewhere around the 20 days after maturity date, and then they can harvest. 이곳은 인도에 설립한 종자 연구소인데요. 현지 토양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곳 기후가 1년 내내 따뜻하다 보니 씨앗을 여러 번 거둘 수가 있어서 종자 육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중국 시장용 대형 풋고추 만들 계통이고요. 이쪽은 이제 인도에서 소가종 풋고추를 만드는 계통입니다. 보통 품종 만드는데 한 6번 정도 이제 세대 진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면 한 3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한 번밖에 못 하면 6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번 더 하면 3년으로 이제 2배의 시간이 단축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품종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보통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요. 아시아 종묘는 특화된 기술과 숙련된 육종가들을 통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재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농민들이 인건비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품종한테 바라는 거죠. 이제 비가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좀 안 넘어지고 좀 병도 잘 안 오고 약을 좀 안 쳐도 비용이 덜 드는 농사법을 여기에는 더 선호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방식대로 이렇게 지주 세워서 이렇게 막 유인해서 이쁘게 해놓으면 인도 사람들은 인도 방식대로 재배를 해야 이럴 때 잘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강하냐 바이러스가 많이 오냐 병이 많이 오냐 이런 걸 보시니까 저는 이제 한번 돌아다녀 보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냥 수고했어. 저희가 온 지 거의 이제 비슷한 시점에 오고 한 거의 3년 정도 돼가고 있고 2명밖에 없으니까 2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좀 많이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계셔야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있고 싶다고 해서 안 있는 거 아닌데 최대한 저희 둘이 합심해서 이쪽 인도 법인이 세일 매출 쪽이나 이쪽 연구 활동이 잘 일궈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떠난 시점에서도 누가 하더라도 이게 잘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떠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이신가요? 예. 전 세계인의 그 건강을 책임진다 이러한 모토로 열심히 수출 개척을 할 때 한국 종자의 브랜드 가치를 같이 높일 수가 있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래. 개척 정신이 강해야 되겠죠.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척 정신이 아주 필요하겠죠. 한 알의 씨앗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종 씨앗으로 농업의 희망을 이끌어갑니다.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진다. 아시아 종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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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을 담는 그릇, 화장품 용기, 액체, 크림, 파우더, 누르기만 하면 오케이. 패키징 전문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탄탄한 기술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7천만 달러 수출 달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펌프 설계 기술 보유.
국내외 그 유명 회사들 거를 거의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변질 없이 도출하라. 완벽한 품질 경쟁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기업 연우. 이 펌프 하나로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